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서 저항값이 10kΩ이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 피코페럿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게 120 피코페럿이라고 지금 값이 정해져 있을 때 클록의 발진 주파수는 몇 kHz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자, 계산하는 거를 좀 제가 미리 단위 표시가 이제 특수 문자가 들어가서 미리 적어놨습니다. 저항 R 값이 10k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120 피코페럿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10kΩ이라고 하는 것을 옴 단위로 환산하면은 당연히 10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공 3개를 더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10,000옴이라고 하는 값이 10kΩ과 같은 값입니다. 그 다음에 피코페럿도 이제 원래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1피코페럿에 원래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라고 하는 게 1피코페럿이에요. 근데 지금 120피코페럿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20을 곱해주는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주파수가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해가지고 앞글자 F 따서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1 나누기 T가 바로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중요한 건 이 T 부분을 제가 이제 풀이를 좀 미리 해놨어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저항값 곱하기 커패시터 곱하기 자연로그 2를 씁니다. 그래서 ln2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T라고 하는 값에 매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자연로그 ln2는 여기다 제가 계산해 볼게요. 이게 엑셀에서 이게 제공이 되거든요. 자연로그 계산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공학용 계산기를 당연히 두들겨 보시면은 시험장에서 값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다 2를 이렇게 넣으면은 0.693147181이라고 하는 실수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대부분 자격증 시험에서는 제가 알기로 소수점 이하 3자리 정도까지만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3자리로 취급을 할 거예요. 4자리로 물론 하셔도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3자리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3자리로 잡아주시고 0.693이 자연로그 ln2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순서대로 곱셈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1 나누기, 자, 그리고 t 부분을 이제 괄호를 열어줄게요. 이 분모값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2 곱하기 저항값이 만이었죠. 네, 그 다음에 커패시터 값이 120 곱하기 거듭 제곱 계산하니까 저는 그냥 편의상 파워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12승 페럿이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자연로그 0.693이었죠. 아까 ln2로 계산했을 때. 네, 그래서 0.69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괄호 덮어 씌워야 되는데 자동 괄호 덮어 씌웠습니다. 여기 괄호까지 덮어 씌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뭐 60만 1250.601 단위가 이제 얘가 헤르츠가 되는 건데, 네, 헤르츠 주파수가 되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헤르츠 단위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킬로헤르츠 단위였잖아요. 맞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킬로헤르츠죠. 그러면 킬로헤르츠로 환산했을 때는 소수점 자리가 앞으로 3자리 이동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01.250 뭐 601 이런 식의 킬로헤르츠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3자리 앞으로 이동하니까요, 소수점 자리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그냥 다 빼서 소수점 한 자리로만 봤을 때는 601.2kHz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문에 보면은 지금 보기 1, 2, 3, 4번 중에 정답이 없죠. 그러면은 얘보다 큰 값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건지 작은 값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건지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사값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근사값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가 원래 특징이
이론적으로는 이 값이 맞는데 실제로는 이 값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현실 세계에서는. 왜냐면은 정확도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값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현실에서는 이론적으로는 601.2kHz가 맞는데 이게 감소돼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서 제일 가까운 값이 얼마냐면은 584 kHz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네, 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584kHz를 선택하시면 정답이 인정이 된다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분석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공식화된 값들을 알고 계시고, LN2랑 이거 피코페럿 계산하는 공식이죠. 1피코페럿이 얼마?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주파수 주기 구하는 공식. 이렇게까지 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 환산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사값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값에서 조금 감소된 떨어진 값이 근사치로 적용이 되는 정답값이 된다더라.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